결혼 생활 5년, 시어머니는 제 삶에 박힌 가시 같았어요.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져라 일만 하고 제 부모님 흉을 보는 건 일상이었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좀비나 다름없었어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다, 누구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더라, 이런 잔소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 아니었죠. 그저 엄마 편에서 저더러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남편에게 기댈 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관계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어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죠.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세아가 나랑 단둘이 식사나 한번 할까?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시려고 이러는 걸까? 온갖 불안한 상상을 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부터 글썽이셨어요.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품에서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최고급 한약재로 지은 귀한 보약이라며 제게 건네셨죠. 얼른 기운 차려서 예쁜 손주를 안겨달라는 말과 함께요. 얼떨떨했지만 미움도 원망도 그 눈물 앞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말했죠. 거봐,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수시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먼저 연락해서 외식을 제안하셨죠.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스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보약을 매일 아침 정성껏 데워 마셨어요. 이 약을 먹고 몸을 잘 만들면 우리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올 거라 믿었죠.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거대한 기만의 서곡에 불과했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의 첫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말이에요. 구겨진 영수증 하나, 시내에서 가장 비싼 유아용품 전문점의 것이었어요. 날짜는 불과 2주 전.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함께 신생아 카시트, 유모차 같은 품목들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에게 묻자 회사 동료 선물이라며 태연하게 둘러댔어요. 찜찜했지만 애써 의심을 눌렀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게 된 메시지 하나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발신자는 팀장님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우리 복덩이,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값비싼 보약, 남편의 거짓말,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도 쉴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만 했죠. 다음 날 저는 병가를 내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남편은 익숙하게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곧 배가 제법 부른 여자가 나타나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둘은 너무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근처 산부인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부 촬영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더 이상 예전에 무기력한 저는 없었어요.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세상 가장 밝고 행복한 목소리를 연기했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웃고 있었죠. 임신 소식이라도 기대하는 듯한 그들의 얼굴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아버님, 민준 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었죠.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이혼 서류와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미행하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한테 주셨던 그 귀한 보약, 곧 태어날 진짜 손주한테 더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죠.
당신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저는 마지막 통보를 날렸어요. 이 서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들 두 모자에 역겨운 사기극,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 거예요. 조용히 도장 찍으세요.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들은 소송까지 갈 용기가 없었고 저는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제 명의가 된 아파트에서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냈어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원하던 손자를 안았지만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추악한 과거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겠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게 그들이 받을 벌이겠죠.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휴전 제안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철저히 기만하려 했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선전포고였죠.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으로 진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